지금부터 지구과학 1 2학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로 여러 가지 지질 구조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50쪽부터 53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파워포인트에 쓰인 그 그림 그 자료는 미래엔 교과서의 그림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그림 자료의 그 저작권은 미래엔 교과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그 수업 주제는 여러 가지 지질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주제로는 습곡, 단층, 부정압, 전리, 그리고 관입과 포획의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질 구조의 개념은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땅의 모양이 여러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그 땅의 그런 형태를 그 지질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땅의 그 형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명칭을 이름 붙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질 구조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지질 구조들의 그 형성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지질 구조의 종류들을 알아보고 그러한 그 지질 구조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습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습곡 구조는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써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그 구조가 습곡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제 땅 자체가 이렇게 지금 휘어져 있죠. 이 휘어져 있는데 이 땅 자체가 휘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편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평해지겠죠. 근데 이 평평했던 원래의 땅 자체가 이러한 이렇게 지금 휘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휘어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양 옆에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래서 양 옆에서 이 지질 구조에 대해서 어떤 지층에 대해서 이렇게 힘이 가해졌는데 이 양옆에서 가해진 힘을 횡압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횡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러한 그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올랐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았죠. 그래서 위에 솟아오르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배사라고 하고 밑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진 이러한 부분을 향사라고 우리가 명칭을 부릅니다. 배자는 이게 등배자가 되겠습니다. 등배자가 되겠고 그래서 등배자가 이렇게 등배자로 쓰는데 배사는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거, 향사는 밑으로 향한 것을 향사라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사라고 했을 때 이 배사 자체를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면 이 자체가 배사축이 되겠죠. 향사도 마찬가지로 이 향사 자체를 이렇게 단면으로 자른다라고 하면 이게 향사축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곡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습곡 구조에서는 왜 이런 그 습곡 구조가 만들어질까라는 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횡압력이 작용해서 이러한 그 구조가 만들어졌다. 과거에 어떤 그 지각 변동의 어떤 그 조산 운동이 만들어졌을 때 조산 운동 과정에서 이런 횡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이런 그 커다란 그 산맥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그 과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습곡 구조의 명칭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습곡
모양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습곡, 경사습곡, 흉화습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습곡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에 의해서 어떻게 되게 여기가 그 지금 배사가 되겠고 여기가 향사가 되겠죠. 배사축, 향사축인데 이 축과 지평면이 거의 수직인 형태, 배사축과 수평면 자체가 거의 수직인 형태로 습곡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정습곡이라고 하고 경사습곡은 어떻게 돼요? 수평면과 이 습곡축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것을 경사습곡이라고 하고요. 흉화습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평면과 이 배사축, 행사축이 거의 많이 이렇게 누워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는데 이런 것을 행화습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곡축과 수평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정습곡, 경사습곡, 행화습곡으로 이렇게 습곡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층이 되겠습니다. 단층은 어떠한 형태를 단층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층 구조도 아까 습곡 구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구조 자체가 단층인데 지금 이 단층이 지금 서로 이렇게 평평했던 지면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지금 어긋나 있죠. 평평했던 지면 자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한 것을 이동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반과 상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과 상반을 여기 밑에 지금 하반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상반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상반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평한 이렇게 지면이 되겠죠. 근데 이 평평했던 지면 자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아래로 이렇게 밑에 상반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이 밑으로 내려온 것은 이게 지금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 자체를 우리는 단층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평평했던 지면 자체가 상하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상하로 이동했을 때 그 면을 갖다가 단층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 지금 이쪽이 위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을 상반,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이 아래로 이동한 것을 정단층, 그리고 상반이 만약에 위로 이동한 경우를 역단층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반이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어떤 힘이 작용했느냐? 그때는 정단층이 작용해서 그렇다. 장력이 작용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반이 위로 이동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힘은 횡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상반이 위로 이동을 해서 그러한 그 단층을 만드는데 그러한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정단층, 역단층, 주양 이동 단층이 있는데 이것들이 단층의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단층은 상반이 아래로 이동한 경우를 정단층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역단층은 상반이 위로 이동하는 경우를 역단층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횡압력이 작용해서 이러한 그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양 이동 단층은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이동했죠. 이런 것을 주양 이동 단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산 안드리아 단층에 대해서 그 소개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산 안드리아 단층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 안드리아 단층은 태평양판, 이게 태평양판은 해양판이죠.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은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태평양판과 대륙판이 경계에 있는 이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라는 것은 뭐예요? 판이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고 판 자체가 보존된다. 그런 그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데 이 보존형 경계를
경계에 이루는 보존형 경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단층의 형태가 여기 주양 이동 단층이다. 그래서 이 산안드레아 단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균열이 이렇게 보이죠? 이 자체가 산안드레아 단층인데 이 단층은 보존형 경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층의 이름은 주양 이동 단층이다. 주양 이동 단층은 지반 자체가 이 판을 경계를 해서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안드레아 단층은 보존형 경계이다. 그 다음에는 정합과 부정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그 주제가 부정합인데 부정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정합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부정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합이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죠. 그리고 정합하고 부정합하고 차이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써놨는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죠. 요 색깔 하나하나 자체가 층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자체가 층리가 돼서 요 하나의 환경에 의해서 퇴적이 되고 그 다음 환경, 그 다음 환경, 그 다음 환경.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지금 색깔이 다르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각 하나하나의 퇴적층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합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에 각각 색깔별로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이 쌓인 그 순서가 그냥 연속적으로 쌓이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그 큰 시간적인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쌓인 그런 것을 갖다가 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하나하나 자체를 층리라고 하고 이 층리 자체가 이렇게 쌓여져서 하나의 뭐냐면 지층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리들이 쌓여서 층리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갖다가 지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주간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층 자체가 연속적으로 쌓였다 그런 것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합은 정합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죠. 정합이 아니다. 아까 정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속적으로 쌓인 것을 정합이다. 그럼 부정합은 뭐예요? 연속적으로 쌓이지 않은 것을 부정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정합이 이렇게 형성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지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 부정합은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이쪽에 보면 요 기저여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기저여감이 형성되는 이 자체가 부정합 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부정합 면인데 부정합 면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 쌓여 있는 지층과 위에 쌓여 있는 지층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굉장히 커다란 시간적인 단절이 있었다. 그래서 부정합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정합을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합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물 밑에서 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퇴적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퇴적물 위에는 지금 물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물 속에서 이렇게 퇴적이 됐는데 이 물속에서 퇴적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이렇게 걸렸겠죠. 여기까지도 물 밑에서 퇴적물이 쌓여서 지층이 형성된다. 이게 이 지금 환경은 물밑 환경이 되겠습니다. 물 속에서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집안의 운동에 의해서 융기를 한 겁니다. 융기라는 것은 뭐냐면
지반 자체가 위로 서서히 이동하는 것을 융기라고 하죠. 현재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도 약간씩 이렇게 융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지각 자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각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융기하고 침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융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드러나겠죠.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기에 노출되게 되면 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 대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치게 되면 풍화 침식 작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층이 융기에서 육지로 드러나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과정에서 또 습곡 작용이 일어나기도 해서 밑에 이렇게 습곡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횡압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란한 형태로 횡압력을 받지 않고 나란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것과 다른 그런 구조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지층이 융기에서 침식작용을 받죠. 그래서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아 지층이 이렇게 깎이고 그러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야외에 나가면은 굉장히 큰 산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산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년, 2000만 년 이러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산들이 완만해지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깎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인 상태에서 다시 지반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또 침강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침강하게 돼서 어디로 침강하게 돼요? 아까 다시 물밑으로 다시 이렇게 침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밑으로 이렇게 침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물밑에서 이제 다시 또 퇴적이 일어나게 되겠죠. 퇴적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것들이 다시 또 집안의 운동에 의해서 다시 또 그 융기를 해서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의 구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하나가 이렇게 완성되는데 이러한 구조 자체를 우리는 부정합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 부분을 기저여감이라고 하는데 이 기저여감 같은 경우는 아까 융기했을 때 대기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풍화 침식 작용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풍화 침식 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입자가 작은 놈은 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그 비가 왔을 때 주변으로 이제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입자가 큰 놈은 그냥 거기에 이동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게 된 그 흔적 자체를 갖다 우리는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저여감층은 부정합을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열쇠이다, 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기저여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과거에 여기에 이렇게 부정합이 형성되고 이런 형성이 됐을 때는 아까와 같은 그 융기하고 침강과 같은 이러한 운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기하고 침강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합쳐서 조륙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 자체가 한번 이렇게 물 위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융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융기가 한 번 있었고 지금 이렇게 물 밖으로 드러났으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융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면 하나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융기가 2번 있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융기가 2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정합이 형성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둘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합은 형태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평행부정합이라는 것은 여기 부정한 면이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부정한 면이라고 했을 때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아래에 쌓여있는 지층과 위에 쌓여있는 지층이 이렇게 평행한
이러한 부정합을 평행부정합이라고 하죠. 경사부정합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부정합면 같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 부정합면을 경계를 해서 아래 쌓여 있는 지층하고 위에 쌓여 있는 지층이 평행하지 않고 어떤 경사가 졌다. 이런 것을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난정합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부정합면이네요. 지금 보니까 부정합면을 경계로 해서 이 아래 쌓여 있는 지층이 있잖아요. 이 지층 자체가 화성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변성암이 있는 경우를 갖다가 난정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부정합면을 경계로 해서 아래 쌓여 있는 지층 자체가 화성암이라든가 변성암의 그 구조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난정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정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부정합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지질 구조의 형태로는 전리가 되겠습니다. 전리라는 것은 한자로 절자는 여기서는 끊을 절자가 되겠습니다. 끊어졌다. 끊어졌다. 그런 절자가 되겠죠. 자, 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리는 크게 주상전리하고 판상전리가 있겠습니다. 주상전리하고 판상전리가 있는데, 이 주상전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판상전리가 되겠습니다. 주상전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 이러한 제주도의 해안가에서 여러분들 이런 그 구조를 아마 봤을 겁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주상전리. 주자는 여기서는 기둥주자가 되겠습니다.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갔죠. 끊어졌죠. 이렇게 금이 간 이유는 마그마의 그 중심 쪽으로 냉각되면서 여기에 그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러한 전리로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중심 방향 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식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수축해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러한 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주상전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판상전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상 형태로 이렇게 얇은 판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 판상전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그 지하의 심층부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마그마의 화성암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반이 점점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융기를 하고, 그리고 그 풍화 침식 과정에서 그 화성암체를 덮고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점점 무게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거 위에 쌓이고 있는 무게 자체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암석을 누르는 힘, 그 압력이 감소하면서 서서히 팽창되면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판상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주제인 관입과 포획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관입이 되겠고 오른쪽 그림이 포획에 관련된 그림인데, 관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입이라는 것은 여기서 관자는 한자로 설명을 하면 꿰관자가 있겠습니다. 꿰다라는 것은 꿰관자는 여러분들 화살이 있잖아요. 화살이 앞으로 쫙 나가는데, 그게 딱 나가면은 그것이 어디를 가서 딱 뚫잖아요. 그럼 뚫고 들어간 그 자체가 관. 입자는 들어간 입자. 이게 지금 검은 부분이 이 관입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입은 뭐가 관입을 해요? 기존에 있는 이러한 암체에 화성암이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해 들어간 거예요. 관입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굳은 것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새까만 부분 자체가 마그마가 관입한 거니까 먼저 만들어졌던 것은 관입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사학의 5대 법칙에서 관입의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관입당한 놈은 관입한 놈보다 먼저 만들어진 지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검은 것 자체가 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입은 뭐를 설명하느냐?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생성 순서의 전후 관계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그 포획에 대한 그 그림이 되겠는데, 포획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싸는 거죠. 무슨 어떤 뭐를 포획한다라는 것은 이게 뭐 생포한다, 포획한다, 이렇게 감싸진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려면 요게 지금 요 새카만 이 부분 자체가 포획된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포획이 될까요? 이것은 마그마가 이제 뚫고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암편 자체가 이 마그마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진 건데, 이런 형태를 갖다가 포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획 자체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 검정 이러한 그 검은 색깔 이러한 그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 자체가 주변에 이제 암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광물 자체를 마그마 속에 이렇게 감싸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획이 되겠습니다. 포획하고 그 관입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규모의 습곡산맥이 주로 대륙의 가장자리에 분포하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대륙의 가장자리에는 판의 수렴형 경계가 형성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행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서 대규모의 습곡산맥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나즈카판은 해양판이거든요. 이 해양판과 그리고 그 나즈카판 옆에 대륙판이 남아메리카판인데, 남아메리카판과 나즈카판이 충돌하면서 나즈카판은 해양판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되죠. 그 과정에서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의 그 가장자리에 많이 쌓여있는 표적물들이 흉압력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것이 안데스 산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습곡산맥이 주로 대륙의 가장자리에 분포하는 까닭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부분에서 주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데스 산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인데, 다시 습곡과 역단층을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습곡하고 역단층은 습곡은 평평했던 지형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건데 흉압력이 되겠고, 역단층 같은 경우는 상반이 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역단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흉압력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그 지형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판의 수렴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에서는 각각 어떤 종류의 지질 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나는지 설명해 보자. 수렴형 경계에서는 주로 어떻게 돼요? 역단층. 발산형 경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판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니까 거기서는 장력이 작용하죠. 그 장력이 작용해서 만들어진 지질 구조는 정단층이 되겠습니다. 평행 부정압이 생기는 것은 어떤 지각 변동 때문인가 라고 그랬는데, 평행 부정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아래에 쌓여있는 지층과 위에 쌓여있는 지층이 평행한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류운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평행 부정압이 만들어지겠죠. 순수하게 그냥 조류운동. 조류운동이라는 것은 아까 집안이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운동을 조류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평행 부정압이 생기는 것은 조류운동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강암 주변에 석회암이 열을 받아 화강암 주변에 석회암이 열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선 석회암이 열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열을 받았어요? 화강암이 관입했기 때문에
열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접촉 변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광역 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 같은 경우도 작용하는데 열을 받아서 변성되는 것은 접촉 변성암이 되겠죠. 그래서 석회암이 접촉 변성암을 받으면 대리암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분포한다면 화강암과 석회암이 생성 순서는 어떠한지 설명해 보자. 뭐라 그랬어요? 관입당한 놈은 관입한 놈보다 먼저 만들어진 지층이다.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는 관입당한 놈이 뭐예요? 여기서는 석회암이 되겠죠. 그래서 석회암이 화강암에 관입을 받아서 석회암 그 주변부가 변성작용을 받아서 대리암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이 화강암보다 먼저 생성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지질구조의 다양한 지질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질구조의 종류와 그리고 그 지질구조가 어떤 힘을 받아서 그렇게 형성됐는지 그것을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부정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그 강의를 들어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